권영철의 Y뉴스 가보죠. 권영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권영철 기자도 이런 전화 받아보셨어요? 여론조사? 잘 안 받죠. 모르는 번호 오면 잘 안 받죠. 모르는 번호 오면 안 받습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론조사하기 참 어렵다고. 응답률이 낮은 이유입니다. 응답률이 낮은. 수만 통 돌려서 겨우 1,000통 얻어내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사 표현하고 싶으시면 잘 받아서 좀 응대해 주세요. 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사실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왜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 쩔쩔매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끈 떨어진 이 부분입니다. 네. 그냥 우병우 수석 앞에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미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도 왜 쩔쩔매는가. 자, 일단 진짜 수사가 부실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우병우 수사는 빼다기 빼고 건더기 빼고 맹물만 남았다. 맹물만 남았다? 특검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긴 것조차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검찰이 영장 기각이 되도록 일종의 쇼를 한 것 같다. 자금 추적도 제대로 안 하고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쇼라는 얘기까지 검찰 입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의정부지검 임원정 검사는 검찰 게시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겨냥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높더군요. 예. 근데 검찰은 최선 다했다. 정말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질문을 하니까 수사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 저희는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 꽤 했는데요. 검찰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건 핵심 관계자가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의 아주 온순한 자세로 받아들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영장 기각이 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법원이 법원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단 겉으로라도 강력히 반발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요. 검찰의 이런 온순한 반응은 자신들도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걸 내비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수사 기록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인이나 또 뭐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리. 변호사로 있을 때 수임 비리 의혹이 여러 건 있는데 이미 구속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혐의와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수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병우의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10억 원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10억대 돈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겼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세월호 수사 방해 관련해서 수사팀 지휘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하는 척 변죽만 올렸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분명히 참고인으로 다 불러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광주지검장 수사팀장 불러 조사했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검찰로 넘어갔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갔어요. 당시에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라인과 수사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당시 검찰국장, 지금의 김주현 대검차장입니다. 검찰국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직권 남용 혐의에서도 빠져버렸어요. 빠졌어요. 예, 권리 행사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면서 네 번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과 이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이 다른 언론사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MBC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통화 내용이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게 누가 해킹을 했는지, 뭐 도청을 했는지, 뭐 이게 안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은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게 사실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비호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조차. 예. 그럼 이제 오늘의 Y 주제예요. 왜 검찰은 이미 이른바 끈이 떨어진 우병우 전 수석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가? 왜 쩔쩔매는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우병우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끈 떨어진 게 아니다. 검찰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의 잦은 통화가 업무상 통화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구속 위기에 처할 경우에 그 통화는 수사 관련 논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줄줄이 다 다치는 거네요. 예, 그럼 줄줄이 다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통화 내역을 2,000여 통을 뭐 문자와 통화했다고 공개한 게 오히려 우병우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결과가 된 겁니다. 우병우를 잘 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병우는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할 경우에 충분히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군요. 두 번째는요. 뭐 비슷한 이어지는 건데 오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워딩이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 수사받는 중에 나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인데 우병우가 현직 검찰 수뇌부랑 잘 아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론을 맡아달라. 나는 그냥 안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법조계에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우병우 쪽에서 검찰 수뇌진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가 이런 소문이 나돌면서부터 갑자기 수사가 뭐 허지부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건 검찰총장이건 가차없이 구속해온 게 검찰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병우를 잡으려 할 경우에 지금의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법조계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흔들림 없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흔들림이 없다? 지금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짜여진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됐지만 검찰이나 법무부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병우 사단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자리 제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일일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부장들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고 있어서 이번 수사는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끝내야 하는가? 뭘 할 수 있는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가장 강력한 것은 우병우 특검을 바로 발동하는 건데요. 대선까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 검찰을 새로 개편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경찰의 수사를 맡기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